네, 오늘은 작곡가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글쎄요, 늘 정말 명상하고 또 철학적인 그런 음악을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남대학교 윤혜진 교수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명상과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 단어를 썼는지는 뭐 본인이 더 잘 아실 거고, 우리 윤혜진 선생님은 인도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게 벌써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떠난 지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 5년 있다 왔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명상이랑 철학이 저한테 좀 버거워요. 제가 몰랐을 때는. 그치. 모르는 사람은 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명상, 철학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기도 네. 한데, 사실은 명상 혹은 명상과 비슷한 결의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저의 일상이 뭔가 일반적인 감정과는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네네. 그래요. 나는 우리 네. 윤혜진 선생님은 뭔가 생활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업 공간에 있을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마치 명상에 있는 것처럼 애쓰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상태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작업 공간 외에서는 굉장히 밝고 좀 어린아이처럼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10년 전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윤혜진 선생님 때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네. 네, 굉장히 순수한 동심에 네. 그런 모습을 제가 이미 대학생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잘 저를 모르시고 너무 무겁고 너무 진중하기만 한 사람 같다. 음악이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인도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사실 제가 대학 때부터 여행하는 걸 좋아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음악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었고 일단 생각하고 또 사고하는 방향들이 늘 항상 저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음악들이 내가 아닌 어느 다른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만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제3의 어떤 하나의 그 영역에 뭔가 다가갔으면 좋겠다. 실체가 없는 고민이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원 마치고 간 다음에 여행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초기에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뭔가 좀 살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가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아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네네. 근데 사실 보통은 막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물론 나는 이제 내가 보는 거죠. 네네. 내가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거는 보통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출발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뭐 다른 걸로부터 비롯돼서 네. 이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바라보던 사람치고는 네.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네. 인도에서는 실제로 공부하는 게 어땠어요? 사실 인도에서는 이제 음악 이론을 공부했는데, 초기에는 그 성악이랑 춤을 그냥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학하기 전에. 이미 이제 여행 다니고 인도 그러면서. 음악과 인도 춤을? 네네. 근데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도 춤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뭐 바라트나티암, 뭐 까타칼리. 거기 전통춤인 거예요? 네, 전통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거는 온전한 인도의 춤이라기보다는 매우 기초 기본기. 근데 그걸 따라하기에는 그것도 어려워요? 전혀 어려웠던 거. 제가 20대 그때가 한 중반 정도였는데 한창 나이인데 왜 어려웠어요? 한참 나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 땅의 호흡을 받은 친구들과 거의 겉멋도 있고 그냥 흉내내는 거 흉내내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노력과는 약간 좀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해 돌이켜보면 네.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뭔가 알아야겠다 몸이 그래서 좀 짧게 그냥 공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춤을 뭐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악이랑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성악을 주로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인도 음악 뭐 철학이랑 이론을 공부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인도 춤에서 그 땅과 호흡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주 잠깐이지만은 제가 외국인들에게 한국 춤의 기본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잠깐 그 무용을 했었다라는 기록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춤을 이렇게 발 뒤꿈치 때 이렇게 뒤에서 무릎 굴신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왜 같은 몸인데 저 사람들은 저게 안 될까?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굴신하라로는 이상하게 꺾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네. 그럼 그것도 결국은 이 땅의 호흡을 이렇게 받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럼 한국인으로서 아무리 비슷한 어떤 동양적인 그런 같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전혀 다른 거네요. 더더군다나 인도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네, 그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무슨 음악적인 특성이라던가 네. 문화적인 차이점을 제가 공부하려 간 건 아니었고 그냥 막연한 뭔가 답답한 마음에서 여행을 가다 보니 그 경유지 중에 하나가 인도였던 거예요. 혼자 갔어요, 그때? 예, 가기 전에는요. 근데 이제 유학은 이제 결혼해서 같이 가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인도에 간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까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한 지점으로부터 나왔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 속에서 뭔가 공유되는 지점을 찾고자 초기에는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두 또 동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랑이랑 저랑 여행을 하다가 초기에는 이거 너무 비슷해 이거 너무 달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비교를 하지 않고 그렇다 그 순간에 그냥 존재만 인정하기로.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고 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신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리 우리랑 다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랑 동일하지도 않다. 너무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음악이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을 좀 두는 게 내 작업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어떤 하나의 깨달음이 길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굉장한 깨달음인데요, 그건? 뭔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윤혜진 선생님이 이제 그 이후 인도를 가기 전에 이제 발표했던, 물론 제 학생 시절에 발표했던 그런 곡들의 흐름과 인도를 다녀온 후의 느낌이 제목부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이렇게 공연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나 찾아보다가 윤혜진 작곡 발표의 시간의 경계? 그 윤혜진이 맞을까? 근데 시간의 경계라는 제목을 보면은 이건 그 윤혜진 맞죠? 이래서 제가 이제 연락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2월에 이제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곡인가요? 시간의 경계라는 게? 사실 이번 작품은 작년에 제가 했던 작품 뒤에 이제 생각해내게 된 작업이에요. 일단 이번에 하는 작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의 공연을 구성을 하는데 이번 네. 공연은 사실 작품 발표회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운드 랩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의 어떤 전통 악기를 가지고 일단 일종의 작업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그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전통 타악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명의 연주자가 그 전통 타악기가 뭔가 장구예요? 뭐 다요. 장구. 한 사람이 여러 악기를. 한 사람이 여러 악기를 연주를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1시간 동안에 이제 시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악기가 뭐냐면 사실은 실질적인 시간에 음악적 시간으로 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시간이랑 사실 음악적 시간은 동일하기도 하면서 또 다르잖아요. 마치 영화에서 1시간 영화 동안 몇천 년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쵸. 그죠? 또 1시간 영화 동안 1초의 어떤 하나 세계가 다뤄지기도 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인한테는 훨씬 더 현실보다 실제인 공간이 되는 거고 또 예술가에게는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삶보다 훨씬 더 현실과 같은 공간이 아마 예술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악 구조적으로 그냥 실질적인 시간을 나누어서 음악적 시간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에서는 이제 그 주로 네네네 보조적인 역할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또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그러면 오롯이 어느 악기보다 그만큼 상징성과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타악기로 뭔가 한 시간 동안의 일종의 제의, 제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이 작업에 선행되었던 것이 뭐냐면 2021년도에 정각이랑 같이 작업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풍류제라고 그 1시간짜리의 제 작품이 있어요. 이게 뱃속의 보름달 어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의 보름달 어미. 본래의 내용은 그러니까 초승달 아기 뱃속에 있는 보름달 어미인 거죠. 끊임없이 연속되는 굉장히 어렵네요, 역시. 그렇죠. 연속성인데 이제 그 작업으로 이제 같이 정각이랑 1시간짜리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각회의 천 대표님이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이 음악이 약간 좀 그런 쪽이니 최소의 인원을 모아다가 일종의 명상하는 것처럼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명상 콘서트처럼 했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에 굉장히 긴장된 음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굉장히 좋았어요. 제 작품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게 그냥 어떤 다른 시공간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그 작업 결과물에 감사함을 담아 나도 뭐 하나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것 중에 그냥 아주 침묵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소리의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게 타악이 아닐까 싶어서 공연의 형식은 그 초기에 그 음악의 형식을 뭔가 빌었고 나머지 악기랑 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악기를 선택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타악기 그러면 전통음악에서는 이제 장단을 우선 떠올리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장단이 나오는 건 아닌 거겠네요. 때에 따라서 나오나요? 역시 전문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음악이라는 자체가 소리의 높고 낮음 또 길고 짧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소리의 질감이라든가 색채라든가 다양한 게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사실 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리를 이제 타격할 때, 혹은 두드릴 때, 그러니까 전통음악의 그런 패턴으로서의 장단이 아니라 길고 짧음의 그렇죠. 장단.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박자표를 이제 한 2박 3박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음악의 전통의 장단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죠. 멋있죠. 너무 멋있죠. 어떻게 그런 장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리고 제가 보통 다른 작업을 할 때도 타악을 저는 반주악기로 제가 그 얘기하지 한 분은 없어요. 늘 이제 앙상블 같은 거 실력할 때도 타악은 반주가 아니고 같은 동일한 악기고 심지어 성악이 나와서 성악 반주 선조 악기들이 아니라 성악 또한 어떤 하나의 전체 음악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 필연적으로 우리 음악의 장단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 국악기를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음악, 전통음악,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과 그 역사? 이런 것들이 오롯이 저에게 담겨져서 그것이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미천이 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은 끊임없이 이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으로 이 장단을 연주하는 이 타악기의 울림, 네. 그리고 그 장단 사이사이에 가려져 있는 연주자의 그 밀도감, 그건 악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타악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소리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어떤 부분은 이제 구두막에 나와 있는 거가 연상이 되면서 네.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체화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농악에서 등장하는 것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2박 3박을 혼합박 여러 가지 박으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이걸 똑같네. 이건 이것처럼 나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등장을 하잖아요. 뭐 제가 볼 땐 논문을 한 편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러두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인터뷰 말씀을 하셔가지고 곡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썼던 일러두기 어떻게 되지? 찾아봤어요. 하다 보니까 일러두기만 거의 표지까지 포함해서 20장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연주자가 다 이미 봐야 되는데. 그죠. 보고 다 기억을 하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연주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 악보를 보면 약간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일러두기를 보면서 약간 좀 그렇게 하시는데. 이미 겁먹고.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근데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도전의식이 강하신 분들. 네. 도대체 누군가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수복 선생님이세요. 서수복. 근데 서수복 선생님은 사실 예전에부터 저랑 작업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예전엔 제가 그 음반 중에서 이제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켈틱 하프랑 노래랑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국악, 양악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영역의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서수복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면서 저랑 좀 관계가 호흡이 잘 맞으셨군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작업에서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좋고 또 거의 연구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본받을 것도 많았고 물론 서수복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좋은 작업자들 다 만들었죠. 네. 근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수복 선생님께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계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거네요. 네,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 실제 곡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사실 설명과 그 실제 곡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약간 좀 그 부분에서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곡의 실질적인 일종의 뭐 기준박이라던가 속도라던가 아니면 박의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름 그 제가 갖고 있는 곡의 작업의 의미와 뭔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복합 도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연결을 하게 했는데요. 약간 좀 설명을 첨언하자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꿈과 현실, 뭐 씨 안의 나무, 나무 안의 씨, 안과 박, 나와 너. 너무 뭐 다르잖아. 과거와 현재.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공존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 우리도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이 충만했다가 또 안에 비어있는 것 같고 물론 개인적인 어떤 컨디션에 관한 아주 사적인 상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이 삶은 오히려 꿈일 수 있다. 너무 몽환성이 강하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주자가 이번에 한 명을 왜 제가 선택했냐면요. 한 명이 연주자인 동시에 이 여러 가지 이 공간, 이 시공간의 경계를 거닐고 넘나드는 뛰어넘고
전체 소리의 알아서. 네, 소리의 예를 뭔가 이끌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산책자, 여행자. 제가 볼 때는 윤혜진이라는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하나 세우는 거네요. 거기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작곡가들이 자기 곡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연주할 분들을 섭외를 하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이제 부탁드릴 게 악보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중간중간에 우리 인터뷰한 사이사이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형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오선 악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선 악보는 오선 악보인데. 그러니까 궁금해요. 제가 일러두기 부분은 좀 가져왔는데. 그럼 일러두기를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정말 궁금해요. 아무튼 그거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정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작업들, 그 일반인들이 작곡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활동을 쭉 하셨어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제가 하든 어떤 작업의 기회가 오던 저는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러다 정가악기를 만나게 된 거죠. 저는 항상 작업에 약간 좀 작업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할 때는 너무 괴롭지만 일단 매 순간의 작업 속에서 좀 속이지 않고 나의 고민을 온전히 투영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물이 그래도 뭔가 거짓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약간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공감하기는 모르겠지만요.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제가 그로 인하여 치유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단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풍류제 공연한 다음에 사실 저는 약간 좀 목마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한 대표님이 이제 공연 끝나고 관객들과의 대화 같은 걸 하시는데 관객들 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너무 치유를 많이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게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작업을 통해서 제 작업은 제가 곡을 다 써서 연주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함께 연주자가 정말 같이 정말 이게 마음과 이 열정이 투영됐는지 여부가 서로 알아요. 그렇죠. 그만큼 뭔가 이 작업이 단순히 작곡가와 연주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두 인간 존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들이 내가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뭔가 이러한 관계를 뭔가 만들어가는 좀 신비로운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결과물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연주자들이 일단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다가서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대면 공연을 못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건 유튜브로 또.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운드 랩이니까 따로 이제 녹음을 해서 그다음 이것을 음반 작업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뭔가 좀 공연을 한 번 더 할지 이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 스스로 공연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신청한 곡만 쓰고. 전혀. 이번은 뭔가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연이네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2월 언제죠? 날짜 한번 다시.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제가 다 이미 조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혜준 선생님 아주 멋진 작품 활동 계속 해주시고요. 국악이라는 게 어떤 전통의 하나 고유한 인물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